이 좌파들한테도 자한당 해체고 욕을 먹고 있고, 보수우파들한테도 욕을 얻어먹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희망을 그쪽에는 기대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욕이라 하는 욕을 다 얻어먹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한당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것이 이제 욕을 먹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한쪽에만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죠? 좌파한테만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보수파들한테도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이 바로 자한당입니다. 자한당. 그래서 이 자한당은 해체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이제 그 강화문에서 자한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총출동해가지고 전국의 당원들, 당 조직을 동원해서 버스 동원해서 어제 집회를 가졌죠. 그죠? 왜 그 어제 국회의원들이 강화문에 나왔겠습니까? 자, 자한당은 이 국회의원들은 한마디로 이 탄핵이라는 이 정국을 만들면서 스스로 자기 눈을 자기가 찔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나오게 된 것은 대한애국당 때문에 어제 강화문에 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자, 대한애국당은 점점 쑥쑥 크고 있잖아요. 저 당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가는 곳마다 배신자 정당이라고 자유한국당을 욕을 하지요. 그리고 이번 그 창원 성산 그 보궐선거에서 자한당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년 4월 15일 총선에도 자기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계속 달고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이 1년 조금 남았죠. 1년 남았죠. 1년 후에 이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을까, 없을까? 에? 대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걱정이. 응? 그리고 이 총선, 국회의원은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지는 좁아지지. 내년에 국회의원은 이 대한애국당은 점점 커지면서 자유한국당 표를 깔아먹지.
내년에 보니까 이 성산구, 창원 성산구 생각하니까 자기도 떨어질 것 같거든요. 국회의원은 내년에 배치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강화문에 집회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이 자한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웬만하면 길에 나올 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실에서 자란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거 다. 그놈들이 발등거리에 불이 떨어졌다니까. 불이 떨어져서 줄줄 타고 있으니까 뜨거워서 참지 못해서 어제 나온 겁니다. 그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자, 이대로 가면 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까 지금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강화문에 놓은 이유는 내년에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그거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왔고, 또 그 측면에서 대한애국당을 무력화시키려고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대한애국당을 깨부셔야, 무력화시켜야 자기들이 배지를 달 수 있으니까 어제는 자기들 배지를 달기 위해서 놓은 거예요. 그놈들이 114명이 국민을 생각해서 놓은 것도 아니고 나라를 생각해서 놓은 것도 아니고 내년에 4월 15일 날 내가 배지를 달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배지 내년에 배지 달라고 기 놓은 거라니까. 쟤들이 투쟁할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지 밥그릇 챙기러 왔다니까. 국민들이 죽든지 사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만지 아무 상관없고 배지만 달면 된다는 생각이라니까. 걔들은 그 머리에는 그 생각밖에 없다니까. 오지? 자, 그래서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은. 저는 나름대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쟤들도 죽을 지경이에요. 자한당의 국회의원 114명도. 탄핵을 언급계를 시켜놔놓고 이것이 파장이 너무나 크고, 가는 곳마다 배신자라고 그러지. 자기들 내년에 또 이 배지도 못 달기 생겼지. 이거 죽을 지경이야. 대한애국당은 성성장구를 하고 있지. 쟤도 죽을 지경 아니겠어요? 내년에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대한애국당이 이렇게 후보를 낸다 그러지. 조지 대표가 전 지역구에 다 낸다고 그랬잖아. 다 낸다고. 대한애국당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딱 떨어질 만큼 표를 대한애국당이 나오면 무조건 자유한국당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는 뭐 우리 대한애국당도 있지만 제가 또 이 대한애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분들도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 많다. 요걸 하더라도 좋습니다. 생각이 없는 분 많다니까. 대한애국당이 지지하면서 이 좌파가 되면 안 된다는 그것만 알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그것만 알고 자한당을 표를 주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대한애국당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수우파 국민들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보수우파는 뭉치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참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왔다 저는 봅니다. 이 사람들이 없어져야 돼. 지금 보면 어제 연설, 조원진 대표님 연설 정말 어제 잘하셨잖아요. 연설. 그 연설을 다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연설도 잘하고 다 좋다는 거야. 자유한국당하고 뭉치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무 생각이 없는 70년대, 80년대 보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도 깨어나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정말 답답해요. 그지 말고 옆에 있으면 기사대기를 쎄고 싶어요. 나이를 드셔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이 내리 속에는 70년대, 80년대 보수의 생각을 여기에 꽉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이 나라가 걱정이라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책임이 크다니까. 그런 생각을 함으로 해서 저러한 자유한국당의 저러한 국회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보수우파들이 70년대, 80년대 보수의 생각을 가감하게 버려야 돼요. 가감하게 버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생각을 머리에 넣어야 되는데, 보수의 새로운 우파의 생각을 내다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넣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뭉치라고 이야기해. 뭉치라고. 자, 뭉치라고 하는 이유를 저 나름대로 설명해 보면 뭐냐. 보수파는 고생을 안 해봤어.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하는 거 보세요.
정권을 뺏긴데도 여당처럼 하고 있잖아요. 여당처럼. 역시 마찬가지.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 않았다니까. 자기가 고생하는 건 싫어.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 올바른 그 생각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대한애국당 죽기 살기로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 하는 그 대한애국당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뭐냐면 자유한국당으로 함께 뭉치된다 그러거든. 뭉치면 자기는 편하거든. 할 일이 없거든. 투쟁할 일도 없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이 좌파가 이야기하는 100년, 200년 좌파 정권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람들이 바꾸지 않으면. 자, 지금 자유한국당 우리가 이제 생태를 보자니까. 113명이 그 잘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갖다가 또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죠? 박근혜 대통령은 불의와는 타협을 하지 않잖아요. 이권이 관련된 거는 절대 사절이잖아요, 절대. 그 국회의원들이 가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들을 건의를 하니까, 국회의원들은 그게 섭성이니까, 이권 관련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전부터 관리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안 들어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미워져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지우지하려고 탄핵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기문을 세우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좌파들한테 정권을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래 뚝 넘겨놔놓고 이제 자기들이 지금 보니까 탄핵을 했다고 배신자라고 그러지 회생할 가치가 없으니까 회생할 수가 없으니까 힘도 없고 또 그래서 이 좌파 정권 1년 10개월 동안 좌파 정권이 하는 대로 예스 알겠습니다 하고 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 자한당이 이원 집중부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의원내각 재산. 국회의원들한테 권력이 있고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여권에서 러브콜을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접근을 찾아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좌파 정권이 지금 이원 집중부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좋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 자한당이라니까. 자한당은 나라가 공산화가 되든 사회주의가 되든 국민이 죽든 마든
아무 생각이 없고 자기들만 배지만 달고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이에요. 그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에서 필요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댓글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필요합니까? 거기다가 탄핵 때 권한 대행을 했던 사람이 2년을 넘게 동안 투쟁해 오던 거기에 자유한국당에 와서 무임승차 해가지고 나가자 그러니까 어제 기 나와가지고 연설 A4 용지를 가지고 연설을 했다며. A4 용지는 좌파 정권 그 문머시기하고 같은 거네요. 그래서 하는 형태가 좌파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문정권에서 빌빌빌 거리면서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목숨만 구걸하고 배지, 목숨 구걸하는 게 뭐냐면 배지만 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한당을 잘 모르는 보수우파들은 지지를 하고 있다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보수우파인 줄 알고 지지를 하고 있어요. 알고 지지를 해야 돼. 아니 뭐 자유한국당 지지하더라도 좋아요. 좋은데 자유한국당의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 지지를 하시란 말이에요. 무턱대고 지지를 하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요사이 그 자한당 114명은 사는 게 아닐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빠가 가요오지. 저는 볼 때 그래요. 자한당에 국회의원들이 그제도 가끔 이야기했지만 자한당 국회의원들은 대한애국당에 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왜 거기 가서 고생을 해야 돼? 창문에서 내다보고 이쯤 돼서 내가 가면 고생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 대한애국당 당원분들, 애국자님들, 그리고 보수 우파 국민들, 자한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자한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보수 우파 국민들이 하는 소리가 뭉치된다고 그래요. 뭉치된다고. 자, 그 뭉치된다는 기준이 뭐냐? 자유한국당으로 뭉치된다는 거예요.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과 하나도 싸울 마음이 없고 투쟁할 마음도 없고 이미 이 모든 정신이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자한당으로 뭉치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자 뭉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느냐는 이야기야. 그것밖에. 자한당. 자, 제가 제안할게요. 들어보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국회의원 114명도 집에서 머리 싸매고 수건 매고 내가 제안하는 이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니 다 우리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수 우파인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곰곰이 생각 다 하셔야 돼. 정말로. 왜?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수 우파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좌파들은 260명을 국회의원을 내년 총선에서 만들어내겠다는 이야기는 뭐냐? 100년, 200년 좌파 정권을 잡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내년에 260명 만들면 자, 뭐 법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서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섬뜩하죠?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미라님 애국당이 더불당을 돕는 빨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한당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왜? 대한애국당이 없어져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쟤들이 이 자한당에 저게 뭐 저런 말을 전하고 자한당에서 저걸 퍼뜨리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좌파를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좌파 다음에 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강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도 없었죠. 태극기 뭐 단어 안 들었고 뭐 반 3분의 1밖에 안 들은 것 같고 다 피켓이 보니까 뭐 국회의원 이름 뭐 그것만 들었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석방이다 이 말 하나도 없죠. 있었습니까 어제? 강화문 집회 때? 한교안이가 한마디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석방해야 된다 한마디 했습니까 어제? 그놈들이 그거 할 놈들이 아니라니까. 그놈들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 황교안이가 이야기했지만 전에 본 마음은 그게 아니다. 제발 좀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계속 있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그 대한애국당은 탄핵을 바로 잡아야 되고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는, 예? 탄핵을 잡는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가 없고 석방이 돼야 되는 거가 안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 노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파의 어떤 정체성, 이것도 지켜가야 되고, 좌파하는 것이 지금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자한당과 지금 자한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보수 우파들이 생각하는 뭉치된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대한애국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전혀 달라요. 이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쟤들은 탄핵을 묻고 가자고 그러는데도 이 보수 우파들은 자한당 쪽으로 뭉치된다고 이야기해. 그럼 뭉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탄핵을 묻어두고 가면, 그 이야기는 탄핵을 묻어두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탄핵을 묻어두고 가면 좌파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 노선을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많은 분들에게 또 제시도 하시고, 그 자유한국당 뭉치라고 하는 분들한테 이 내용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탄핵을 묻고 가면 좌파 정권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애국당의 그 당원 동지분들, 그리고 태극기를 든 애국국민들, 탄핵을 묻고 자한당에 따라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꼭 대한애국당이 왜 자한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제안을 하겠어요. 자한당 해체하고 114명이 대한애국당으로 들어오는, 저는 이 보수 우파가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114명이 탄핵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대한애국당에 들어올 때는 고개 숙이고 114명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거 해체하고, 대한애국당이 자유한국당을 갈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대한애국당 다 오면 돼. 걔들이 그 자유한국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리 들어오면 돼. 이리
대한애국당으로. 조은지 대표님 밑으로 다 들어오면 돼.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시라니까. 들어보시고, 군말 하지 말고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들어오는 거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 알겠습니까? 그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 받아주실 겁니까? 잘못했다고 들어오는데 안 받을 겁니까? 탄핵이 잘못됐다고 들어오는데 안 받으실 겁니까? 한번 의견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62명이 뭐고 싹 다 잘못됐다고 대한애국당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 안 봐주시겠습니까? 댓글 한번 달아보시기 바세요. 절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다 들어온다면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전화는 주지 마시고. 전화 하지 마시라니까. 자, 제가 설명할게요. 5명이고 7명 7적이고 다 발이 됩니다. 아니, 잘못됐다고 수그리고 들어오는데 우리 보수파는 잘못됐다고 들어오면 받아줘야 돼. 그러면 가만히 있어, 조용하게. 그러면 되잖아. 그럼 114명이 들어오면, 대한애국당이 들어오면, (114명)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 대한애국당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돼. 아니, 분당기는 뭐고, 그러니까 가만히 잘못돼 가지고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조은진 대표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돼. 아, 꿈 같은 소리 아니라 일단은 제시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지금요, 보수 우파는 지금 이미, 자, 이대로 계속 가면 다, 보수 우파는 개멸되는 거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 들어오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배지만 달고 국회만 왔다 갔다 하고,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표만 하고 하면 돼요. 투쟁하는 소리도 안 해. 대한애국당 오면. 그러면 114명이 오면 114명이 대한애국당 오는 순간 문재인 정권은 바로 그날로 무너져요. 아니, 그러니까 정권을 찾아오는 것이 보수 우파의 바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들어와서 자리만 찾아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조은진 대표님이 투쟁하는 건 조은진 대표님이 하고,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냥 따라주기만 하면 돼. 표만 결정해주면 돼. 표만. 그러면 그 114명은 대한애국당에 들어오면 팬치. 뭐 어디 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자, 대한애국당, 자유한국당 좋고 대한애국당 좋은 것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114명이 대한애국당으로 들어오면 못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그날로 무너진다니까?
당명은 그대로 그 대한애국당으로 가야죠. 그러면 114명 국회의원은 내년에 국회의원 배지는 걱정을 안 해도 돼.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내년 배지 국회의원 그거 떨어질까 싶어서 지금 어제도 기 나오고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발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애국당으로 머리 숙이고 잘못됐다 하고 한번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렵나? 아니, 오든 안 오든 제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114명이 대한애국당에 오지 않으면 내년에 떨어질 각오를 해야 돼. 국회의원 배지 떨어질 각오를 해야 된다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마찬가지야.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누가 공천될지도 몰라. 내년에 저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 배지 다 어차피 우리야. 어? 그러면 114명이 내년에 배지를 달 수 있다면 잘못됐다고 고개 숙여 들어오는 그것도 못 들어온단 말이야. 꿈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자, 이대로 가면 자유한국당은 망할 일밖에 안 남아있어요. 배지 달아날 일밖에 안 남아있다니까. 자, 대한애국당 크지잖아요. 지금 대한애국당을 어떻게든 깨부시려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면 어제 강화문에 놓은 것은 내년 배지 그리고 대한애국당 깨부시려고 놓는 거 아닙니까?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탄핵 세력들의 그것을 잘못한 것을 사과도 안 하는데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부터 구해야 되니까 잘못했다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들어온다는 건 잘못했다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4명이 들어오는 순간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 문재인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려와야 돼, 당장. 아니, 우리 이 부분은요, 모든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쟤들도 죽을 징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보수 우파가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한당에서 잘 생각해야 돼. 자한당 국회의원들 114명하고 자한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년에 이대로 계속 가면 자한당 국회의원 될 사람 없어요. 자,
자, 이대로 가면 내년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다 떨어집니다. 다. 그거는 막 기정사실이에요. 대한애국당이 이대로 계속 가면 자유한국당 다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어제 급해서 어제 모임을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놈들이.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보수 우파 국민들이 합치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합치된다 소리가 뭐냐? 거기에 대한 나도 거기에 대한 합치된다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도 저거 자유한국당이 해체하고 대한애국당은 들어오라는 이야기야. 그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되냐? 내년에 자한당이 더 불리해. 그죠? 자한당이 더 불리하다. 우리는 이럴 것이 없어. 대한애국당은 이럴 것이 없다니까? 우리 대한애국당이 이럴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한애국당이 이럴 것은 없다니까? 저거가 더 급하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놈들이 더 급하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걔들이 사는 길을 내가 이야기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쟤들은 죽는 건 확실하고 자한당은 죽는 게 확실해요. 쟤들은 이대로 가면 쟤들은 갈 길이 없어. 죽는 게 밖에 없어. 낭떠러지밖에 없다니까. 그렇지만 대한애국당은 두 가지 길이 있어. 내년에 자 당원이 많이 나와가지고 승승장구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과 함께 우리는 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본전이에요. 본전. 우리는 본전이라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 이것은 우리는 본전이 이럴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쟤들은 무조건 잃어.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그러니까 쟤들이 자유한국당의 배지를 잃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한애국당에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거 배지만 다르게 해주세요. 그거 들어가 가만히 있는 게 낫느냐, 그 생각을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114명이 생각을 해보라니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저 생각이에요. 모든 것은 자, 제가 방송에서 하고 있는 저 이야기는 저 생각이에요. 모든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이야기도 저는 듣는 사람이 고집이 되게 세요. 또 제가 봤잖아. 자유한국당 114명이 한 보라고. 창원 성산구를 봤잖아. 대한애국당이 이대로 있으면 너희들이 다 떨어지는 거는 정한 사실이라니까. 다 떨어져. 그러면 너그 배지가 떨어지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한애국당으로 들어와서 내가 잘못됐으니까 대한애국당 시킨 대로 할게, 배지만 달게 해줘, 그것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도 저보고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대한애국당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망할 일은 없다. 대한애국당은 망할 일은 없다. 승승장구를 하든지 뭐 정체되든지 그 정도지.
대한애국당은 이럴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이래. 다 이러, 다 이러. 그러니까 천심 민심님의 생각을 가진 것은 올드한 생각이에요. 자한당은 이 탄핵에 대해서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는데 대한애국당하고 함께 통합을 하라고요? 절대 대한애국당은 그래는 못합니다. 대한애국당은 답답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대한애국당을 내가 이야기하지만 대한애국당은 하나도 답답한 거 없다니까. 좀 늦게 가면 돼. 늦으면 돼. 좀 늦으면 되지만 다 이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개 숙여 들어올 것인가? 아니 우리 대한애국당에서야 내년에 총선에 다 내보내잖아요. 어차피 지금 조은지 대표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도 안 돼도 상관없어. 하나도 안 돼도 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좀 늦어질 뿐이지 아무 상관없다니까. 원래 한 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다 떨어진다는 사실, 너희들은 100열 몇 명이 배지가 다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배지가 싹 다 날아간다니까. 배지 다 날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리 들어와서 배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 생각 선택을 하라는 얘기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114명이 다 오늘 밤부터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해보라니까. 고민을. 이 이야기는 저의 생각이에요. 다가오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 보수 우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말도 대단한 소리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다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대한애국당은 죽기 살기로 우리는 뛰어야 돼요. 당원가입도 하고 서명대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이제는. 자, 이 지금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그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260명이 돼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갈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다 되더라도 내년에 자한당이 다 떨어지고 그게 다 되더라도 그런데 내년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이렇게 봐요.
문재인 좌파 정권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이미 진작 무너지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이 보면. 그런데 내년에 설령 자한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한당에서 국회의원이 많이 안 오더라도, 많이 떨어지가 주직에 가더라도 한 가지 희망은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는 사회주의로 가고 공산주의로 갈 수 있고, 하나는 뭐냐, 문재인 정권이 경제가 폭망하기 때문에 내년에 260석을 가져가더라도 경제가 망한 것은 망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젊은 사람들이 강화문에 다 들고 나오고, 촛불을 들어선 사람들도 강화문에 다 들고 나와서 문재인이 젊은 사람들이 다 끄집어내려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저것만 뺐지만 떨어지지 이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보수 우파 대부분의 국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2차 또 있기 때문에 절대 대한민국은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망하지 않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한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니까. 자한당의 국회의원이 안 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 그 정도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왔을 때 그 극복 능력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이 국민들이 원망스럽지만 어떤 그 시점이 오면 다 들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고정관념에서 사로잡혀 있지 마시기 바란다니까. 그 홍준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에? 대한애국당이 자한당으로 절대 갈 수 없죠, 그거는. 최창건님, 대한애국당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쟤들은 탄핵은, 말도 꺼내지 말고 근데 어떻게 갑니까? 이 탄핵이 최우선돼야 돼요. 보수 통합에서는 탄핵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보수가 살아난다니까.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니까. 탄핵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탄핵에 대해서 간다 그러면 그 부분은 말도 꺼내지 말고 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거 없이는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대한애국당은.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는 것은 없다.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수 자한당을 지지하는 사람하고 중간에 있는 분들은 작은 국회의원 하나뿐인 대한애국당이 자한당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절대 그런 일이 절대 없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보수 우파가 사는 길은 절대 왜 없느냐? 탄핵을 짚고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탄핵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절대 갈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이 대한애국당이 훨씬 쉬워요. 그렇게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 보수 우파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다 이야기하라니까 너가 대한애국당 들어가라고 설득하시라고요. 대한애국당 보고 더 이제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더 이야기하지 말아요. 뭐 뭉치라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라 말이에요. 대한애국당 절대 그게 하고 뭉치지 않으니까. 왜? 뭉치려 그러면 탄핵을 짚으면 뭉칠 수 있어요. 근데 탄핵을 짚지 않는데 어떻게 뭉칩니까? 탄핵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절대 대한애국당이 거기에 뭉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중간에 있는 보수분들이 대한애국당이 자유한국당을 가는 건 절대 이야기 이제 앞으로 하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너가 대한애국당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시라고. 이제는 걔들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요. 114명 이 국회의원들 버르장 이 머리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보수 우파는 사는 길이 없다니까. 걔들이 탄핵이 정당하다고 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있는 이상 걔들은 보수 우파가 아니라고요. 보수 우파가. 그리고 이 자한당에다가 표를 주면 줄수록 좌파 정권은 계속 지속됩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수 우파를 자한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 내년 총선에서 자한당의 국회의원을 지금처럼 만들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금과 같은 현상이야. 문재인 좌파 정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 도와주고 그때도 내년에도 마찬가지 한다니까. 그러면 좌파 정권은 영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한당을 지지해주면. 내년에도 자한당에 표를 줘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면 좌파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1등 공신의 유공자가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한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보수 우파 국민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자한당이 지금 보수 우파인 것처럼 있으면서 저게 더 나빠요. 왜? 이 좌파 정권을 유지시키고 지고 있어요. 지금도. 자한당이 자한당이 없으면 문재인 정권은 아마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한당이 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지지 않게 지금 유지시켜 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114명이라니까요. 이러한 정당을 그대로 두라고요? 거기를 들어가라고요? 들어가서 그러면 그 문재인 정권이 계속 좌파 정권이 계속 유지하게 놔두란 말입니까? 그거는 말도 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이 더 설득력이 더 있어요. 자한당에 있는 놈 14명이 114명이 이리 들어오는 게 더 타당합니다. 타당해. 대한애국당이 거리 들어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탄핵을 짓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탄핵 이야기를 거기는 안 한다니까. 대한애국당은 탄핵을 한 사람들을 믿지만 들어오면서 고개를 수그리고 잘못됐다고 들어온 놈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대한애국당에서 모르지. 조원진 대표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야만
대한애국당으로 114명이 들어와야만 해체시키고 들어와야만 보수우파가 산다니까. 사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은 보수우파가 죽는다고 지금 잠 못 자고 있잖아. 그 대안을 제시해 주잖아요. 내년에 총선에서 대한애국당이 이대로 가면 다 떨어진다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싹 다 떨어진다니까. 내년에 114명이 내년에 국회의원 떨어질래? 배치를 날릴래? 그렇지 않으면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가만히 대한애국당 와서 있을래? 그 이야기 두 개 중에 한 개도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있잖아요. 자한당 지금 기존에 있던 그 보수 우파 국민들이 자한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좌파 정권을 계속 유지시키 주는데 1등 공신이야. 그러니까 보수 우파 국민들이 바라볼 때 등신 중에 등신이야. 자한당을 지지한다는 거는 등신 중에 등신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등신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내년에 자한당을 찢어가지고. 내년에 자한당이 대한애국당이 있으면 자한당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표를 모르겠어요. 얼마만이 멀지만 많이 얻어가지고 떨어지나 작게 얻어가 떨어지나 똑같아. 거기에 표를 주시겠습니까? 올바르지 않는 자한당에다 표를 주시겠습니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 국민들을 생각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대한애국당이 표를 주시겠습니까? 그것만 이제는 정리를 하시라니까. 무조건 보수 우파니까 그 힘이 있는 쪽으로 찍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대한애국당은 승승장구할 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 안 되기를 바라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 되든 안 되든 대한애국당을 지금 마음이 대한애국당에 와 있어요. 모든 것이 와 있다니까. 대한애국당에 박근혜 대통령 마음이 대한애국당에 와 있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고 보수파들이 뭉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누구만 죽지 자유한국당 누가 죽지 뭐 대한애국당은 이럴 것이 없다니까. 대한애국당은 승승장구할 일밖에 없어요. 아니 내년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 날아간다니까. 다 날아갈 것이냐 그 배지를 지킬 것이냐 그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 114명에 전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자한당을 내년에도 지지해주면 이 좌파 정권을 유지하는데 1등 공신이고 보수 우파들이 바라봤을 때 등신 중에 등신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할 이야기는 다 했어요. 앞으로 우리 대한애국당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자유한국당이 대한애국당을 다 들어오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뭉치자 합당하자 그런 소리 그거 하시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듣고도 이야기합니까? 단합 안 하면 앞으로 어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죽으면 같이 다 죽지. 무슨 뭐, 혼자 죽나? 대한애국당은 그, 탄핵을 짓지 않고는 안 뭉친다니까? 그러니까 탄핵을, 자유한국당에서는 탄핵을 이야기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뭘 한다는 이야기야, 뭘? 조은희 대표가 이야기했잖아, 5명, 최소한 5명.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 5명 나가면 그런데 5명 내보내는 거 쉽지 않다니까? 어? 그러니까, 그거 다 해체하고, 이 대한애국당은 어느 것이 더 낫다니까? 머리 아프니까, 한꺼번에 다 와. 다 오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볼 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잘못됐다고 고개 숙이고 들어오라는 이야기 다. 고개 숙이고 들어온다는 건 다시는 그런 일을 배신하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을 하고 들어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배지만 달고 국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못한다면 배지하고 바꾸는데 가만히 있는 그거 있으면서 배지 다는 그것도 내 같으면 하겠다. 입 닫고 배지 달고 왔다 갔다 국회의원 밖에 나와서 국회의원이라 크고 그거 다니겠다. 대한애국당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것도 못한단 말이야. 덩신들아. 110명 너는 간띠가 다 해가지고 그것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제가 또 한편으로 이래 생각해요. 114명이 다 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한편으로 물론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 D가 구리기 때문에 국회의원 오래 했기 때문에 D가 구리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봅시다. D가 구린 거는 제가 주의 합리적인 의심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D가 구리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김진태 의원, 김술래지요 의원, 그리고 이정명 의원 세 사람이 당연히 국회에서 5.18에 관련돼서 세미나 하는데 이야기했는데도 그 징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징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뭔 죄를 지었는지, D가 구린지, 5.18 이야기했다고 뭔 소리 하니까 그걸 해당 국회의원을 징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얘들이 이 문재인 정권에서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당이라니까. 그러니까 해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이. 왜? D가 구리기 때문에. 내가 볼 땐 D를 조사를 딱 다 해놔가지고 D에 다 조사를 해놔가지고 튀면은 저주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디 쳐닫고 있으라는 이야기야. 문재인 정권 하는 대로 예예예 크고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느끼지 못했습니까? 5.18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에서 징계를 하고 있는 건 뭐냐? 당이
뭔가 큰 약점이 잡혀가지고 목이 이렇게 딱 잡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대한애국당에 50%도 못하는 거야. 개별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야. 개별 행동을 하면 뒤가 구린 사람들은 저 감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오는 거요. 그러면 그렇게 죽은 목숨으로 살 게 아니라, 숨죽여 살 게 아니라 당당하게 대한애국당으로 한꺼번에 다 오란 말이야.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려. 왜? 더불어민주당하고 지금 좌파들이 자한당보다 더 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들이 길을 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는 대한애국당 다 들어오면 돼. 한꺼번에 해체하고. 그러면 당신들이 좌파들한테는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그 대안까지 내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 대안까지. 왜? 당신들이 개별 행동을 하면 뒷조사를 다 해나가기 때문에 꾸린 사람들은 저리 가야 되니까 거기에 안 가는 방법은 114명이 한꺼번에 다 오면 아무도 못 건드려. 아시겠습니까? 그것까지도 당신들을 내가 생각해서 이야기 다 해주는 거예요. 114명 국회의원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꾸릴 것으로 나는 봐요. 그래서 못 온다. 대한애국당으로. 한꺼번에 오면 괜찮다니까. 한꺼번에 오면 배지 달고 국회의원 행세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 그걸 내가 해안을 찾아주잖아. 답을 찾아주잖아. 114명들한테. 그래서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에? 대한애국당에 오면 밖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다니까. 대한애국당 안에 와서만 조원진 대표가 하자 그런 데를 하고 밖에 나와서는 좌파들하고 할 때는 큰 소리 치고 하란 말이야. 국회의원 행세 하라니까. 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좀 대한애국당 오면 114명 다 오면 우리 당원들이 안 지켜주겠습니까? 예? 목숨을 바치듯 지켜주지요. 예? 한 명씩 오면 잡히고 하면은 까시뭐 못 온다니까. 한꺼번에 다 오라니까. 내가 해답을 다 줬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답을 다 줬다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해제시키면 죄를 많이 지었고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래도 죽을 죄 지었다 그러면 받아야지. 어쩌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뭉치자고 이야기하면 저거 오라 그래. 너가 와. 자한당 너가 와.
아이고, 우리는 잃을 게 없다니까. 대한의 우당에서는 잃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오고 안 하고는 그 사람들 마음이에요.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니까. 내가 지금 114명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숨죽이 가지고 당에서 뭐 목소리도 하나 못 내고 그래 살아서 뭐 하느냐고. 자수하여 강병 찾자니까.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